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례하게 굴던 한 손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불친절한 손님에게 조용히 응대했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한때 해병대 유격 교관이었다는 것을. 과연 그녀는 어떤 과거를 숨기고 있으며 이 만남은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숨겨진 강인함과 정의,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이도준은 대형마트에 붐비는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그에게 그저 막연한 진동일 뿐이었다. 그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귀 뒤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명료하게 전달해주지 못했다. 그의 눈은 주변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포착했고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의 말을 어렴풋이 짐작하려 노력했다. 마트의 계산대에서 일하는 그의 삶은 평범했고 그는 그 평범함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손님, 다음 손님 나와주세요. 계산원 김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마트에서의 오랜 근무로 인해 피로와 짜증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녀는 도진이 움직이지 않자 한숨을 쉬었다. 손님, 계산하시겠어요? 다음 분 기다리세요. 도진은 지은의 입술 움직임을 읽고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천천히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다. 그때 도진의 뒤에 서 있던 40대 후반의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김태민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한성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아니,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람이 뒤에 이렇게 많은데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김태민은 도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마트 안에서도 날카롭게 도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도진은 보청기를 통해 그 소음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어려웠다. 도진은 김태민의 입술 움직임을 읽으려 노력했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죄송합니다. 김태민은 도진의 어눌한 태도에 더욱 짜증이 났다. 아, 됐고 그냥 빨리 계산이나 하라고. 뭐 이렇게 답답해. 당신 같은 사람이 마트에서 일하면 어떡해. 손님들 시간 아까운 줄 알아야지. 그는 손목을 흔들며 재촉했다. 지은은 도진의 상황을 알았지만 손님의 불평이 이어지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도진을 대신해 김태민에게 사과하려 했다. 손님, 이분이... 그러나 김태민은 지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당신도 똑같아. 서비스 마인드가 글러먹었어. 내가 여기 사장한테 당장 클레임 걸 거야. 당신들 같은 직원 때문에 마트의 발길 끊겠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의 손님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답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장애인. 그는 평생 그런 시선과 비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어떤 사건 이후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자신을 꿰뚫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몸은 여전히 굳건했고 그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그는 김태민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그에게서 불쾌하고 익숙한 기시감을 느꼈다.
과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재원과 같은 종류의 오만함이었다. 손님, 물건 계산해 드릴게요. 지은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도진은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 그때였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마트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마트의 한 직원이 카트 위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날카로운 칼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며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내가 여기서 돈 다 가져갈 거야. 누구든 까불면 죽여버린다. 마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산대 주변의 손님들도 혼비백산하여 몸을 피했다. 김태민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방금 전까지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지은은 겁에 질린 채 몸을 떨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도진을 향했다. 도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칼을 든 강도와 마트 안의 모든 상황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시야는 남들의 몇 배나 더 넓었고 그의 분석은 컴퓨터처럼 정확했다. 도진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국가의 비밀스러운 임무, 폭발음과 함께 사라졌던 동료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영원한 침묵.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강도가 인지를 잡고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침착했다. 마트 안의 소음은 그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강도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강도는 도진이 다가오자 위협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이봐 거기서 더 이상 다가오면 죽여버린다. 강도의 외침은 도진에게 그저 입술의 움직임으로만 보였다. 도진은 강도의 움직임을 읽고 그의 약점을 파악했다. 강도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도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강도의 팔을 잡아 비틀어 칼을 빼앗은 후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강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트 안은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도진을 쳐다보았다. 김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무시당했던 그 청각 장애인 남자가 순식간에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한 것이다. 그의 움직임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도진은 쓰러진 강도를 확인한 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발로 밀어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트의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도착하고 있었다. 그때 마트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더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들의 행동은 빈틈이 없었다. 그들은 마트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곧장 도진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지은은 그들을 보고 직감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복장과 태도는 어딘가 군인 같기도 하고 특수요원 같기도 했다. 그들은 도진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도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선배님, 오셨습니까? 다른 남자들 또한 도진을 향해 일제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자신들의 지휘관을 만난 병사들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마트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도진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김태민은 충격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마트 안의 모든 시선은 일제히 이도진에게로 향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청각 장애인 남자가 이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경례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경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과 복종이 담겨 있었다. 김지은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깜빡였다. 김태민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마트의 공기는 순식간에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경례를 한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굳건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정민, 국정원 특수작전 팀장이자 이도진의 전 상관이었다. 그는 도진에게 수화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진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박정민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도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다. 도진은 박정민의 입술 움직임을 읽고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박정민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평온함이 교차하는 듯 복잡했다. 도진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다. 그는 아직 말로 대답하기 어려웠다. 박정민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도진에게 수화로 급히 설명을 덧붙였다.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최재원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 너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재원. 그 이름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힌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3년 전, 그 이름은 그의 동료들의 죽음과 자신의 청각 상실을 의미했다. 그는 그 이름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봉인한 채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박정민은 도진의 굳어진 표정을 읽고 그의 고통을 짐작했다.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최재원은 과거 우리가 쫓던 것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그는 지금 생화학 무기를 밀거래하려 하고 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위험해질 거야. 도진은 박정민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박정민의 말에서 진심과 절박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잊고 있던 정의감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박정민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깊은 결의가 느껴졌다. 박정민은 안도하며 나머지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도진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라. 그리고 이 마트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외부로 어떤 정보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라. 국정원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트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사건 현장을 통제했다.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단호한 태도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김지은은 여전히 떨리는 눈으로 도진과 국정원 요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가 사실은 국가의 비밀 요원이자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피어났다. 김태민은 국정원 요원들의 등장과 도진의 정체에 경악했다. 그는 도진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얼굴을 감쌌다. 그는 그저 평범한 마트 직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도진은 박정민과 함께 마트를 떠났다. 그들이 마트를 나서는 순간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진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는 경멸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외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의 잃어버렸던 영웅으로서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국정원 본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정민에게 수화로 질문했다. 최재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생화학 무기를 어디서 구했고 누구와 거래하려 합니까? 그의 질문은 간결하고 핵심적이었다. 그는 이미 과거의 고통을 뒤로하고 임무에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박정민은 도진의 질문에 놀랐다. 그는 도진이 이렇게 빨리 임무에 적응할 줄은 몰랐다. 최재원은 현재 해외의 거대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옛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서 유출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손에 넣었고 이것을 테러 조직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며칠 내로 서울에서 은밀한 거래가 있을 예정이야. 박정민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뇌리는 복잡한 정보들을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 최재원과의 마지막 임무를 떠올렸다. 당시 최재원은 도진의 팀을 배신하고 정보를 팔아넘겨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도진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대가로 청력을 잃었다. 그리고 최재원은 그 후로 자취를 감췄었다. 최재원은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놈이다. 그는 너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을 거야. 이번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할 것이다. 박정민은 도진에게 경고했다. 도진은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운명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박정민 팀장과 국정원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최재원에게서 빼앗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자신의 명예, 그리고 동료들의 희생에 대한 정의. 국정원 본부에 도착하자 도진은 곧바로 작전실로 향했다. 작전실은 최재원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재원의 얼굴과 그의 조직도, 그리고 그가 관련된 생화학 무기 정보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도진은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잃어버린 청력을 대신해 더욱 예민해진 시각과 분석 능력으로 모든 정보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박정민은 도진에게 강민호 특수요원을 소개했다. 강민호는 30대 후반의 젊은 요원으로 과거 도진의 후배였지만 도진이 사라진 후 특수작전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민호는 도진에게 격려를 하며 말했다. 선배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과 함께 과거의 미스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도진은 민호의 입술 움직임을 보고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화로 말했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민호는 도진의 확고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곧바로 최재원의 생화학무기 밀거래를 막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상한 두뇌를 활용하여 최재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조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지휘 아래 국정원 특수작전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마트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를 막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국정원 본부의 작전실은 최재원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의 조직도, 과거 범죄 기록, 그리고 현재 그가 연루된 생화학 무기 밀거래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도진은 잃어버린 청력 대신 더욱 예민해진 시각과 비상한 두뇌로 모든 정보의 파편들을 흡수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손은 끊임없이 스크린을 조작하며 데이터를 분석했다. 박정민 팀장은 도진의 놀라운 집중력과 분석 능력에 감탄했다. 도진아, 너의 능력은 여전히 최고구나.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퍼즐을 맞추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 요원은 도진의 옆에서 그의 수화를 읽으며 정보를 보조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도진에 대한 미세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진이 복잡한 암호화 위장된 데이터 속에서 최재원의 흔적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을 보고 점차 그의 능력에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배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빨리 파악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숫자들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요. 도진은 미소 대신 짧은 수화로 답했다. 패턴을 읽는 거다. 최재원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 그리고 나와 그의 방식은 서로에게 가장 익숙하지.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최재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과거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재원은 도진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동시에 그를 배신한 가장 잔인한 적이었다. 도진은 최재원의 조직이 단순히 생화학무기 밀거래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와 정보 조작에도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최재원은 세계 각국의 최첨단 기술 기업들을 해킹하고 그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조직의 힘을 키우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의 한 유망한 바이오 기업인 생명과학연구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연구소는 치명적인 질병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최재원은 이 기술을 훔쳐 생화학 무기로 전용하려 했던 것이다. 생명과학연구소. 그곳에는 이민아 박사가 있습니다. 박정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쳤다. 이민아 박사는 과거 도진과 함께 국정원에서 일했던 유능한 과학자였다. 그녀는 뛰어난 두뇌와 함께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도진에게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가 최재원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도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도진은 이민아 박사와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청력을 잃은 후 가장 먼저 찾아와 그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화를 배우려 노력했고 그에게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단순히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해주며 그를 격려했었다. 이민아 박사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재원이 생명과학연구소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도진은 수화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민아 박사에 대한 걱정과 함께 최재원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으로 불타올랐다. 박정민은 도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생명과학연구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이민아 박사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최재원은 국정원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직 내부에 국정원 내부의 정보원들을 심어놓았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다. 그의 교활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최재원은 국정원이 생명과학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자 예상치 못한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그는 국정원의 허를 찌르고 연구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목적은 이민아 박사를 납치하여 그녀의 기술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생명과학연구소는 정전과 함께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비상 경보음이 울려 퍼졌지만 최재원의 해커들이 이미 통신망을 마비시켜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훈련받은 최재원의 특수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연구소 안으로 침투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도진과 박정민, 강민호 요원은 국정원 본부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경악했다. 최재원 그 자식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일 줄이야. 박정민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연구소 내부의 통신망이 마비되어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민아 박사가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도진은 수화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민아 박사를 구하고 최재원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진아, 너의 청력은... 박정민은 망설였다. 연구소 내부는 암흑이었고 총성과 비명소리가 난무할 것이 분명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도진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었다. 제 청각은 장애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감각들이 있습니다. 도진은 박정민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이미 연구소의 복잡한 도면을 분석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적의 침투 경로와 구출 작전이 빠르게 수립되고 있었다. 도진은 강민호 요원과 함께 생명과학연구소로 향했다. 그들은 연구소 주변의 최재원 수하들을 은밀하게 제압하며 내부로 침투했다. 연구소 안은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았다. 도진은 총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과 몸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을 통해 총격의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빠르며 최재원의 요원들은 그가 어디에서 나타나 공격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도진은 한 명씩 최재원의 요원들을 제압하며 이민아 박사가 있는 연구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민아 박사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이민아 박사는 연구실에 갇힌 채 최재원의 요원들에게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넘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그때 연구실 문이 부서지며 도진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이도진 요원, 이민아 박사는 도진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도진은 이민아 박사를 위협하던 최재원의 요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는 수화로 이민아 박사에게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재원이 직접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군, 이도진. 내 놈이 이렇게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여전히 영웅놀이에 빠져있나 보군. 그의 목소리는 도진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 움직임은 도진에게 명확하게 읽혔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이민아 박사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최재원을 노려보았다. 최재원은 도진의 청각장애를 조롱하듯 킬킬거렸다. 내 놈의 귀는 여전히 먹통이겠지.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 세상이 얼마나 조용할까. 하찮은 장애인 주제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최재원의 조롱은 도진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분노를 자극했다.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그의 능력은 최재원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의지로 최재원의 오만함을 부셔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과거의 악연과 현재의 대결이 한 공간에서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실은 이도진과 최재원의 대결로 인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재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청각장애를 조롱했다. 그의 목소리는 도진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 움직임과 눈빛은 그가 내뱉는 경멸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이민아 박사는 도진의 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최재원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기에 도진이 걱정되었다. 내 놈의 귀는 여전히 먹통이겠지.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 세상이 얼마나 조용할까 하찮은 장애인 주제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최재원은 조롱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도진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정신을 흔들려 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그는 최재원의 조롱에 말 대신 수화로 답했다. 내 놈의 오만함이 결국 내 놈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수화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최재원은 도진의 확고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건방진 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 놈의 하찮은 몸뚱이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손짓으로 자신의 특수 요원들에게 도진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최재원의 요원들은 일제히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도진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도진은 총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과 몸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을 통해 총격의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총알을 피하고 요원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도진은 자신의 잃어버린 청력을 대신해 더욱 예민해진 시각과 촉각, 그리고 육감을 활용했다. 그는 요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의 발은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는 요원들의 총을 빼앗아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팔을 비틀어 무력화시켰다. 연구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호 요원은 연구실 밖에서 도진의 싸움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는 연구소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최재원의 요원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도진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는 도진의 싸움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다. 도진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전투 능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강력해진 듯 했다. 최재원은 도진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에 당황했다. 그는 도진이 이렇게까지 강해졌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럴 수가, 내 놈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진은 최재원의 요원들을 모두 제압한 후 최재원에게로 향했다. 최재원은 도진의 눈빛에서 강렬한 살기를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도진의 청각장애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도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민아 박사를 풀어주고 모든 자료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도진은 수화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수화는 최재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최재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놈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내 놈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는 갑자기 숨겨두었던 소형 폭탄을 꺼내들고 이민아 박사를 향해 던졌다. 안 돼, 도진은 소리쳤다. 그는 이민아 박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폭탄은 도진의 몸에 부딪혔고 작은 폭발음과 함께 연구실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이민아 박사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연기가 걷히자 도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민아 박사는 도진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도진 요원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재원은 도진의 쓰러진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찮은 놈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내 놈의 영웅놀이는 여기까지다. 그는 이민아 박사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목적은 이민아 박사를 납치하여 그녀의 기술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도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올랐다. 그는 최재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최재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최재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재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최재원은 도진의 압도적인 힘에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내 놈의 오만함이 결국 내 놈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도진은 수화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최재원을 꿰뚫는 듯했다. 최재원은 도진의 눈빛에서 죽음을 느꼈다. 그는 도진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도진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도진은 최재원의 손에서 USB를 빼앗았다. USB 안에는 생명과학연구소의 핵심 기술과 최재원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그때 박정민 팀장과 국정원 요원들이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재원의 요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쓰러져 있는 최재원을 체포했다. 박정민은 도진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고 놀랐다. 도진아, 괜찮으냐?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정민에게 USB를 건넸다. 이것이 최재원의 모든 죄를 밝힐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민아 박사는 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도진 요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진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최재원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도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도진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도진, 나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도진은 최재원의 입술 움직임을 보고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미소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최재원을 응시했다. 최재원은 더 이상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최재원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생명과학연구소에서의 격렬한 대결 끝에 최재원은 국정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도진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이민아 박사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최재원의 손에서 빼앗은 USB에는 생화학 무기 관련 데이터와 그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었고 이는 곧 최재원을 종신형에 처하게 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병원에서 이도진은 수술대에 올랐다. 그의 청각은 3년 전의 임무 실패로 인해 손상된 것이었지만
이민아 박사의 기술과 최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민아 박사는 도진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그녀는 도진의 헌신적인 희생과 용기의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청력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쏟아부었다. 도진 요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민아 박사는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최재원의 표적이 되어 도진에게 또 다른 위험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도진은 미소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화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수화는 그녀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도진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그의 귀에는 작은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또렷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시 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도진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새들의 지저김, 바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잃어버렸던 세상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듯했다. 박정민 팀장과 강민호 요원, 그리고 김도진이 일했던 마트의 직원이었던 김지은까지 모두 병원을 찾아와 도진의 쾌유를 빌었다. 김지은은 특히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도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도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당신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다. 도진은 김지은의 사과를 듣고 미소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은 어색했지만 명료하게 들렸다. 김지은은 도진의 따뜻한 태도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박정민 팀장은 도진에게 말했다. 도진아, 너의 활약으로 최재원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생화학 무기 밀거래도 막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너는 진정한 영웅이다. 그는 도진에게 국정원 복귀를 제안했다. 너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특수작전 팀장 자리도 비어있고. 도진은 박정민 팀장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고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과 함께 국가에 헌신했던 과거의 자부심이 교차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저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도진의 결정에 박정민 팀장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뜻을 존중했다. 알겠다. 하지만 언제든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는 도진의 어깨를 다독였다. 강민호 요원은 도진의 선택을 지지하며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그는 도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헌신적인 희생 정신을 본받기로 다짐했다. 퇴원 후 도진은 자신이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청력을 되찾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오해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했고 그의 미소는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마트 직원들은 그를 영웅으로 존경했고 손님들은 그에게 감사와 존경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김지은은 도진의 곁에서 그를 도우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이도진 씨,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파티가 있는데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김지은은 도진에게 수줍게 물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도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다. 김지은은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김지은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마트 직원들과 김지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진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그는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진은 가끔 박정민 팀장과 강민호 요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최재원 사건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도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도진은 국정원 요원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그들을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 싸우는 대신 그림자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조용한 헌신을 이어갔다. 어느 날 도진은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청력을 되찾았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힘겹게 짐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의 짐은 무거워 보였고 그의 발걸음은 위태로웠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짐을 들어주었다. 노인은 도진의 도움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감사하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젊은이가 마음씨가 참 곱구먼. 고맙네. 노인은 말했다. 도진은 노인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타인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마트에서 무시당하는 청각 장애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삶은 비록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었다. 이도진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트에서의 삶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김지은을 비롯한 동료들과의 관계는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청력을 되찾은 후 그는 세상의 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최재원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고 외부의 추종자들을 움직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암살하려 시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을 감옥에 보낸 이도진에게 복수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꼭대기에 서는 것이었다. 박정민 팀장은 최재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도진에게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도진아, 최재원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너를 주시하고 있다. 그의 신복들이 너를 노릴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박정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이 마트에서 퇴근하여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평화롭게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진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3년 전 임무 실패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감각은 청력을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발달해 있었다. 쳇, 이럴 줄 알았지. 도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뒤를 따르던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번뜩였다. 그들은 최재원이 보낸 암살자들이었다. 도진은 몸을 날려 첫 번째 남자의 칼을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남자의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도진은 그의 머리를 벽에 강하게 내리쳤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도진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도진은 허리를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암살자들은 도진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도진이 평범한 마트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숙련된 특수요원의 그것과 같았다. 도진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처럼 활용했다. 가로등 기둥을 발판 삼아 몸을 날리고 쓰레기통을 방패 삼아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행동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진은 청력을 되찾았지만 그의 싸움 방식은 여전히 잃어버렸던 감각에 의존하는 듯했다. 그는 상대방의 미세한 움직임과 숨소리를 감지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암살자들은 도진의 압도적인 능력에 밀려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결국 마지막 남은 암살자는 도진의 눈빛에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의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누가 보냈지 최재원인가?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암살자는 잔뜩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정민 팀장이 도진의 위치를 추적하여 경찰에게 신고한 것이었다. 암살자들은 경찰이 오자마자 황급히 도망쳤다. 도진은 쓰러진 암살자들을 확인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경찰이나 국정원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최재원의 마지막 발악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도진은 박정민 팀장과 강민호 요원을 만났다. 최재원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직접 최재원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겁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정민 팀장은 도진의 결심에 망설였다. 도진아, 이건 위험하다. 최재원은 감옥 안에서도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한 짓이 될 수 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팀장님, 저는 제 방식으로 최재원을 끝낼 겁니다. 도진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최재원의 마지막 은닉 자금과 비상 연락망을 파악하여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재원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도진은 김지은에게 자신이 국정원 특수요원이었으며 최재원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지은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도진의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돕겠다고 자청했다. 이도진 씨, 저도 도울게요. 당신은 저를 구해줬고 이제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김지연은 도진의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마트 직원으로서의 정보력과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시선을 통해 도진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었다. 도진은 김지은의 도움을 받아 최재원의 마지막 은닉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최재원은 자신의 비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와 암호화폐를 통해 은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를 대비하여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두었던 것이다. 도진은 자신의 뛰어난 해킹 능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최재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는 최재원의 마지막 비밀 금고가 해외의 한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최재원이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었다. 도진은 그 변호사에게 접근하여 열쇠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도진은 변호사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변호사의 컴퓨터에서 최재원의 비밀 금고에 대한 정보와 열쇠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 순간 변호사가 갑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다. 변호사는 도진의 존재를 눈치채고 경보 버튼을 눌렀다. 누구냐, 당장 멈춰라. 변호사는 소리쳤다. 도진은 당황하지 않고 변호사를 제압했다. 그는 변호사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이미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리고 최재원의 수하들이 그를 막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다. 도진은 건물 안에서 그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뛰어난 움직임과 전투 기술로 적들을 제압했다. 그는 가까스로 건물 옥상으로 탈출했다. 옥상에는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재원이 도진의 침입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헬리콥터 안에는 최재원의 가장 강력한 용병들이 타고 있었다. 이도진 내놈이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 내놈의 목숨을 끝내주마. 용병 대장이 소리쳤다. 도진은 헬리콥터에 몸을 날려 뛰어들었다. 좁은 헬리콥터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도진은 용병들의 총격과 칼날을 피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려 했다. 싸움 끝에 도진은 용병들을 모두 제압하고 헬리콥터를 조종했다. 그는 헬리콥터를 최재원의 비밀 금고가 있는 조세 피난처로 향하게 했다. 그의 손에는 최재원의 모든 죄를 밝힐 마지막 열쇠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최재원과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이도진이 조종하는 헬리콥터는 밤하늘을 가르며 최재원의 비밀 금고가 있는 조세 피난처로 향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열쇠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재원의 모든 죄악을 봉인하고 25년 전 이도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의 심장을 꿰뚫을 최후의 무기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감돌았고 그의 심장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최재원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복들이 도진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기 어린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마지막 보루인 해외 비밀 금고마저 도진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절규했다. 이도진 내놈이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나는 결코 너에게 당하지 않는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마지막 남은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금고를 파괴하거나 금고 안의 모든 자료를 즉시 인멸하라고 지시했다. 헬리콥터가 조세 피난처 상공에 도착하자 이도진은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비밀 금고가 숨겨진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건물은 외딴 섬에 위치한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최재원의 마지막 경비 병력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의 침입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침입자다, 사살하라. 경비 병력의 대장이 소리쳤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그의 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며 경비 병력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싸움 방식은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진화해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의 발차기는 강력했고 그의 주먹은 치명적이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진은 홀로 수십 명의 경비 병력과 맞섰지만 그의 전투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청력을 대신해 더욱 예민해진 다른 감각들을 활용하여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다.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였지만 도진에게는 그저 막연한 진동일 뿐이었다. 그는 오직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싸워나갔다. 그때 저 멀리서 박정민 팀장과 강민호 요원이 이끄는 국정원 특수작전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도진의 위치를 추적하여 그를 지원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박정민 팀장은 도진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도진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몸은 여전히 굳건했다. 도진아, 우리가 돕겠다. 박정민 팀장이 외쳤다. 국정원 특수작전팀은 도진과 합류하여 최재원의 경비 병력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의 협공은 최재원의 수하들을 압도했고 결국 모든 경비 병력들은 제압되었다. 도진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비밀 금고가 숨겨진 마지막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거대한 강철 금고가 놓여 있었다. 금고 문에는 복잡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도진의 손에 들린 열쇠는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도진은 열쇠를 잠금 장치에 넣고 천천히 돌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최재원의 모든 죄악이 담긴 비밀 장부와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장부에는 그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 불법 로비 명단, 정치권과의 검은 거래 내역, 그리고 이도진의 아버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된 최재원의 지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데이터 저장 장치에는 이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최재원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것이 최재원의 모든 것을 끝낼 증거입니다. 이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와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함께 시작된 그의 고통스러운 여정.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박정민 팀장은 증거들을 확인하고 즉시 국정원 본부에 보고했다. 최재원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절규했다. 그의 권력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이도진은 자신이 살던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트에서 여전히 계산원으로 일했지만 더 이상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마트의 영웅이자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김지은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민아 박사는 그의 청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으며 박정민 팀장과 강민호 요원은 그를 진정한 동료로 존경했다. 이도진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청력을 되찾았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가끔 박정민 팀장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연락을 받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조용한 헌신을 이어갔다.
마트에서 일하며 평범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던 오만한 손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과 진정한 평화를 찾아주는 운명적인 계기가 되었다.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도진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무시당한 청각장애 남자. 3분 뒤 국정원 요원들이 그에게 격려한 이유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어리석음과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도진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이하의 시선을 보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도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굳건한 뿌리를 찾아 용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